85번은 이것도 전체 로봇을 조립해야 되는 전체 양을 1이라고 잡고 풀면 되겠죠. 근데 완성하는데 태진이는 몇 시간 걸렸대? 20시간 걸렸대. 그러면 태진이는 1시간 동안 전체 조립해야 되는 로봇의 양의 몇 분의 몇을 할 수 있다는 거야? 20분의 1만큼을 조립할 수 있다는 거지. 창민이는 1시간 동안 전체 조립해야 되는 로봇의 양의 이제 30분의 1만큼을 이제 조립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둘이 맨 처음에 함께 했대. 그러면 둘이 함께 했대. 그럼 둘이 함께 했으니까 1시간 동안에는 둘이 이만큼 하겠지. 1시간 동안 둘이 함께 1시간 동안 이만큼 하겠지. 그지? 근데 몇 시간 동안 했는지 모르니까 X시간 했다고 치자. 이렇게 둘이 함께 X시간 동안 한 거야 이게. 됐지? 그리고 창민이는 쉬고 나머지는 누구 혼자 했대? 태진이 혼자 했대. 근데 태진이는 1시간 얼만큼 할 수 있지? 이만큼 할 수 있는데 얘랑 합해서 총 몇 시간 걸렸대? 10시간 걸렸대. 같이 한 거랑 혼자 한 거랑 합해서 10시간 걸렸대. 그지? 그럼 이게 X시간 걸렸다고 하면 얘는 뭐라고 써야 돼? 10-X시간 걸렸다고 하면 되겠지. 합해서 10시간 걸렸으니까. 그럼 이게 얼마다? 1이다. 끝. 이렇게. 그럼 양변에 60을 곱하면 되겠죠. 60을 곱해주면 여기다가 60을 곱해주면 얘는 3되고 얘는 2되고 여기다 60 곱해주면 이게 3으로 바뀌죠. 여기는 10-X 60 곱해주면 60 이렇게. 그럼 계산해주면 5X 플러스 30 마이너스 3X가 60. 그럼 2X가 30이니까 X는 15 이렇게. 뭔가 이상하다. 왜 15가 나오지? 15가 나오면 안 되는데. (60을) 곱하면 여기가 3, 여기는 2, 5x 60 곱하면 3, 30 마이너스 3x 60, 2x가 30, x는 15. 이게 15시간이 나오면 안 되잖아. 뭐 하면 되지? 잠깐만. 미안. 이게 잘못됐구나. 내 문제 잘못 읽었구나. 나머지는 태진이가 혼자서 10시간만 완성했다 했었지. 그러니까 태진이가 1시간 이만큼 할 수 있는데 태진이 혼자서 10시간 걸린 거네. 태진이 혼자서 10시간. 태진이 혼자서 10시간. 태진이 혼자 1시간 10시간. 이렇게. 이게 1이다. 이렇게. 양변에 60을 곱해주면 여기는 3 플러스 2 x가 되고 갖고 나면 60 곱해주면 여기 30이 되고 5x는 30이 돼서 x가 6이 되는 거지. 그럼 이 조립을 완성하는데 걸린 시간은 둘이 함께한 시간이 6시간, 그 다음에 태진이 혼자서 10시간. 그러면 총 몇 시간이 걸린 거야? 16시간이 걸린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888번 했죠. 888번 했고 890번 바둑돌을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Y자 모양의 도형을 만든다고 한다. 100개의 바둑돌을 이용하면 몇 단계의 도형을 만들 수 있는가? 1단계 몇 개야? 1단계 1개지. 2단계는 4개, 3단계는 몇 개씩 늘어나는 거야? 3개씩 늘어나는 거지. 이렇게. 그럼 X단계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3개씩 늘어나니까 여기다 3을 곱해주면 되거든요. 여기다 3을 곱하면 3되고 여기는 뭐 얼마 되냐? 6되고 여기는 9되죠. 근데 거기서 2 빼면 되지 않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x에다가 3 곱한 다음에 2 빼면 이게 필요한 바둑돌의 개수가 되는 거지. 그럼 100개의 바둑돌 이용하면 몇 단계를 만들 수 있냐 물어봤으니까 100개. 그럼 3x가 102. 그래서 x는 34단계. 그러니까 1단계에 1개, 2단계에는 4개, 3단계에는 7개. 그러니까 단계수가 하나씩 늘어남에 따라서 얘가 3씩 커지잖아. 그럼 여기다 3을 곱하면 돼요. 일단 3을 곱하면 되고, 그럼 3을 곱한 다음에 둘이 차이를 보니까 전부 다 2씩 차이 나잖아. 이렇게. 그래서 3을 곱한 다음에 2를 빼면 그 단계에 필요한 바둑돌이 수가 나오는 거지. 근데 그게 100개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니까 34단계까지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93번.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열차가 있다. 이 열차가 길이가 130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40초가 걸렸고, 길이가 400m인 다리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15초 걸렸을 때 이 열차의 길이를 구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터널을 통과한다는 말은 기차가 터널 길이만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차도 길이가 있어서 기차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여야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 거거든. 여기 뒤에 부분이 마저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터널의 길이만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터널의 길이에다가 기차 길이 더한 것만큼 이만큼을 움직여야지 기차가 터널을 완전히 통과할 수 있거든. 그러면 1300m인 터널을 통과할 때나 400m의 다리를 통과할 때 속력이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속력이 같다로 놓고 풀 거거든. 그러면 1300m를 터널을 통과할 때 속력은 뭐분의 뭐지? 시간분의 거리죠. 그러면 40초 걸렸다 했으니까 40분의 거리인데 이 열차의 길이를 x라고 하게 되면 1300m인 터널을 통과하려면 1300m만 움직여야 돼? 아니지. 1300에다가 얼마만큼 움직여야 돼? 열차 길이 더한 것만큼 이만큼을 움직여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이게 속력이죠. 1300m의 터널을 통과할 때 속력. 그 다음에 400m의 다리를 통과할 때는 400만큼 움직여야 하는 게 아니라 400 플러스 x만큼 움직여야 되거든. 근데 15초 걸렸다고 했으니까 15로 나눠주면 그때 속력이 나오겠지. 근데 이때나 속력이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갖다 놓고 풀면 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푸냐?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랑 갖다 놓고 풀면 되죠. 그럼 이렇게 곱해주니까 15 곱하기 1300 플러스 x는 이렇게 곱해주니까 40 곱하기 400 플러스 x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전개해주면 이렇게 전개하면 뭐 5로 한번 나눌까? 5로 한번 나누면 여기가 이제 3으로 바뀌고 여기는 8로 바뀌겠지. 5로 나눴으니까. 그럼 3을 곱해주면 되니까 3900 플러스 3x는 3200 플러스 8x 이렇게. 그러면 5x가 3200 넘어가서 빼주면 700 이렇게. 그래서 x는 140 이렇게. 그래서 열차의 길이는 140m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그 다음에 894번. 1초에 45m를 달린데 저게 뭘 말하는 거야? 1초에 45m 달린단 말이 무슨 뜻이지? 열차의 속력이 초속 45m다 이런 거죠. 1초에 45m 달린다고 했으니까 초속 45m. 기차가 1600m인 다리를 완전히 통과하려면 그 열차의 길이를 x라고 하면 얼만큼 움직여야 되지? 1600 플러스 x만큼 움직여야 되지. 그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 속력 곱하기 시간. 초속 45m로 40초 동안 달렸으니까. 이거 계산하면 x 나오겠죠? 계산해봐요. 그 다음에 895번. 길이가 240m인 이 차가 일정한 속력으로 달려서 길이가 96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30초가 걸렸다고 한다. 이때 기차는 몇 초 동안 보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차가 몇 초 동안 보이지 않았는가 이거는 기차가 터널 안에 있을 때를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터널이 이렇게 있는데 기차가 쑥 들어와 가지고 여기까지 있으면 나가기 전까지 있으면 기차가 터널 안에 있는 거죠. 그럼 바깥에서 보면 터널 안에 기차가 있으니까 보이지 않겠죠. 그러면 보이지 않으려면 기차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였겠죠. 그러니까 터널 길이에서 기차 길이 뺀 것만큼 움직여야 됩니다. 이번에는. 뭔 차이인지 알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기차 길이를 먼저 구할 거거든.
첫 번째 여기 갖고 이제 기차 길이를 구할 거야. 기차 길이를 먼저 구해보면 기차 길이가 나왔구나. 240m라고. 기차가 몇 초 동안 보이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럼 이렇게 할게 바로. 그러면 지금 터널 길이가 얼마라고 했었지? 960이라고 했었지. 근데 기차 길이가 얼마래? 그럼 기차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였을 때 이제 터널 안에 있으니까 안 보인 거지. 그럼 얼마큼 움직인 거야? 여기서 얘 빼니까 720m만큼 움직였을 때. 그러면 시간은 뭐분의 뭐지? 속력분의 거리잖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몇 초 동안 보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그러면 속력을 먼저 구해야겠네. 속력. 그럼 속력을 한번 구해보자. 그럼 기차가 240m인 기차가 일정한 속력을 달려서 96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려면 통과하는데 몇 초 걸렸대? 30초 걸렸대. 그럼 기차의 속력이 얼마라는 거야?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30분의 얼만큼 움직인 거야? 둘이 더한 1200만큼 움직인 거지. 이렇게. 그래서 열차의 속력이 초속 40m라는 거거든. 초속 40m. 그러니까 1초에 40m 갈 수 있는 빠르기인데 720m 가려면 몇 초 걸리겠냐? 720 나누기 40 하면 되겠죠. 그래서 18초 동안 보이지 않았다.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898번. 현재 우찬이가 가지고 있는 돈은 5만원, 세진이가 가지고 있는 돈은 31,000원. 두 사람이 각각 매일 1,000원씩 사용할 때 우찬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세진이가 가지고 있는 2배가 되는 며칠 후냐? 그럼 X일 후에 그렇게 된다고 치고 현재 우찬이는 5만원, 얘는 31,000원. 매일 1,000원씩 쓴다고 했으니까 1,000원씩 줄어들겠죠. 이렇게 1,000원씩 줄어들 거야. 이렇게. 근데 우찬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세진이가 가지고 있는 돈의 몇 배? 2배가 되는 거 찾으래. 요거 풀면 되겠죠. 계산해봐요. 그 다음에 901번. 수철이네 학교의 작년 학생 수는 650명. 올해는 이렇게. 올해 남학생 수 물어봤는데 뭐를 X로 잡아야지? 작년 남학생을 X로 잡으라고 했었죠. 그러면 작년 여학생은 몇 명이라고 해야 돼? 650 마이너스 X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남학생은 몇 퍼센트 증가했대? 그래서 증가한 이 8%의 학생 수를 구할 거야. 8%가 도대체 몇 명이냐면 전체 X명 중에서 8%니까 이만큼인데 증가했다 했으니까 플러스. 여학생은 2명 감소했대. 2명 감소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몇 명이래? 전체적으로 전체 4%래. 그럼 전체 650명이 4%니까 650 곱하기 0.04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얼마냐? 65, 30, 64, 24, 27명 이렇게. 그러면 0.08x가 아니다. 64, 24, 26명 이렇게. 이거 넘어가면 28 되죠.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2 이쪽 넘기면 28 이렇게. 양변에 100 곱하면 8x가 2800이 되고 8로 나눠주면 x는 8, 3, 24, 8, 5, 40 350. 근데 올해 남학생 거라 했잖아요. 올해 남학생. 올해 남학생 어떻게 구하면 되지? 작년 전체 350명에서 몇 퍼센트 감소했지? 몇 퍼센트 증가했지? 8% 증가했으니까 350명에 8%니까 350명에 100분의 8 해야지. 350 더하기 100분의 8 하면 당연히 틀리죠. 350 더하기 100분의 8이 아닌 거 알죠? 8% 증가했다고 350 더하기 100분의 8이 아니라고요. 350명에 8% 증가한 거니까 이거만큼은 더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50으로 나눠주면 여기는 7 되고 여기는 2 되고 약분하면 4 되고. 350명에서 28명 늘어난 거니까 378명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902번. 어느 학교의 입학시험에서 입학 지원자의 남녀의 비가 4대3, 합격자의 남녀의 비가 5대3, 불합격자의 남녀의 비가 1대1, 합격자 수가 160명일 때 입학 지원자의 수를 구해라. 이렇게. 그럼 여기 표를 그리면 되거든. 여기 남학생, 여기 남자, 여기는 여자, 여기 전체 학생 수라고 하면 되고.
여기는 합격자, 여기는 불합격자, 여기는 지원자라고 하면 합격자랑 불합격자랑 더하면 지원자 되는 거 알죠? 이거 둘이 더하면 얘가 되겠죠. 합격자 수가 몇 명이래? 160명이래. 근데 합격자의 남녀의 비가 몇 대 몇이래? 5대 3이래. 그러면 남자는 몇 x라고 하면 되겠냐? 5x. 5대 3이라고 했으니까 여자는 몇 x? 3x. 합해서 160. 그럼 8x가 160이니까 x는 얼마야? 20. 그럼 남자 합격자는 몇 명인 거야? x가 20이니까 100명인 거고 여자는 60명인 거지 이렇게. 근데 불합격자는 몰라 몇 명인지 구할 수가 없어. 전체가 안 나왔으니까. 근데 불합격자의 남녀의 비가 몇 대 몇이래? 1대1이니까 둘이 같다는 소리잖아. 그럼 여기를 x 여기를 x라고 하면 되지 않냐? 둘이 같은 거니까. 됐어? 그러면 지원자가 몇 명이라고? 이거 둘이 더하면 되잖아. 100 플러스 x. 남자 지원자 수, 여자 지원자 수는 60 플러스 x. 근데 남자 지원자 수랑 여자 지원자 수가 몇 대 몇이래? 4대 3이래 이렇게. 그래서 이거 피레식 풀면 돼. 그럼 피레식 어떻게 푸냐?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랑 같다 이렇게. 그래서 둘이 곱하니까 240 플러스 4x는 300 플러스 3x 이렇게. 그래서 x는 60 이렇게. 60이 답은 아니고 입학 지원자의 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입학 지원자는 총 몇 명이지? 이게 전체 입학 지원자인 거 알겠냐? 전체 입학 지원자, 그지? 전체 입학 지원자는 얼마야? 160 플러스 2x죠. 근데 x가 얼마? 60이니까 얘가 120으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입학 지원자 수는 전체 280명이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906번 이렇게.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A는 8일 걸린대. 1문제니까 전체 해야 될 일의 양을 1이라고 자꾸 풀면 되죠 이렇게. 근데 A는 며칠 걸린대? 8일 걸린대. 그럼 A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전체 일의 양이 몇 분의 몇? 8분의 1이야. 왜 그러냐면 전체 해야 될 일의 양이 이만큼이 1인데 8일에 나눠서 하니까 이걸 8칸으로 나눈 거거든. 그러니까 하루에 이만큼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루에 전체 일의 8분의 1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B가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전체 일의 16분의 1만큼 했을 거고 이렇게. 그러면 A가 맨 처음에 며칠 동안 했대? 2일 동안 했대. A는 하루에 이만큼 할 수 있는데 이틀 동안 했대. 그리고 나머지를 A랑 B랑 함께 했대. 그럼 A랑 B랑 함께 하루에 이만큼 할 수 있거든. 하루에 이만큼 할 수 있는데 함께 며칠 동안 일을 해야 일이 끝나?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이게 전체 일의 양이 돼야지 일이 끝나겠지. 그럼 양변에 뭐 16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16 곱해주면 얘는 4로 바뀌고 여기 안에다 16을 곱해주면 이제 2 플러스 1로 바뀌죠. 여기다 16 곱해주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3x가 12가 되니까 둘이 함께 4일 동안 한 거죠. 그럼 A는 며칠 동안 일했냐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럼 A는 며칠 동안 일한 거야? A 혼자 2일, 같이 4일. 그럼 A는 총 며칠 동안 일한 거야? 6일 동안 일한 거죠. A 혼자 2일, 같이 4일 했으니까. A는 며칠 동안 했다? 6일 동안 했다. A 혼자 이틀, 둘이 같이 4일. 그지? 합해서 6일. 그 다음에 911번. (42km) 떨어진 두 지점 A, B 사이를 시속 60km로 달리는 열차가 있다. A 지점을 출발한 후 도중에 열차가 이상이 생겨서 시속 40km로 감속 운행을 했더니 B 지점의 도착 예정 시간보다 8분 늦게 도착했다. 열차가 시속 60km로 달린 거리를 구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A랑 B랑 얼마 떨어진 거야? 42km 떨어진 거야 이렇게. 그럼 일단 단위를 먼저 좀 통일을 해야겠지. 이게 속력으로 맞추라고 했잖아. 이게 시속이니까 8분을 시간으로 바꿔야겠지. 그럼 8분은 몇 시간이지? 60분의
할 시간이라고 하면 되죠. 이렇게. 자, 그럼 봐봐봐. 그러니까 A 지점을 출발해서 B 지점으로 가는데 중간에 이상이 생겼대. 그래서 어딘가 이상이 생겼는데 시속 40km를 감속 운행을 했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상이 생기기 전까지는 시속 얼마로 달리다가 60으로 달리다가 이상이 생긴 지점부터는 시속 얼마로 달린 거야? 40으로 달린 거지. 그러면 원래는 쭉 시속 60으로 달렸어야 했는데 중간에 더 속력이 늦어졌으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렸겠지. 그게 몇 분 걸린 거야? 8분 더 걸린 거라고. 이렇게. 뭔 이제 돼요?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일까? 여기를 x라고 할까? 시속 60으로 달린 거리 물어봤으니까 여기를 물어본 거잖아. 여기. 그럼 여기는 뭐라고 하면 되냐? 42-x라고 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지? 60분의 x가 되는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40분의 42-x가 되는 거고. 근데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지? 60분의 이게 원래 걸리는 시간이잖아. 근데 이것보다 얼만큼 더 걸렸대? 이만큼 더 걸렸대. 그러니까 이만큼을 더 추가해주면 되겠지. 원래 시간보다 이만큼이 더 걸렸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양변에 120을 곱하면 되겠죠. 양변에 120을 곱하면 되고 약분하면 2x 3 여기는 42-x 이거 계산하면 이게 60분의 50이잖아. 그러면 얘랑 120이랑 곱하면 100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정리해주면 2x 플러스 326 4 32 126 3x 그러면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6이니까 x는 얼마? 열차가 시속 60km로 달린 거리는 26km였어. 그 다음에 912번. 여기는 좀 어렵죠. 여기는 싹 풀어줄게. 12, 13, 13 하면 되죠. A 그릇에는 20% 소금물 300g, B 그릇에는 30% 소금물 200g이 들어있다. A 그릇에 소금물 50g을 넣고 섞은 다음 B 그릇에 소금물 50을 A 그릇에 넣고 섞었다. 이때 A 그릇의 소금물의 농도를 구해라. 이렇게. 자, 차근차근 해볼게. A 그릇에는 20%의 소금물 300g이 있었대. 그리고 B 그릇에는 30%의 소금물 200g이 있었대. 이렇게. 첫 번째 어떻게 했다겠냐면 여기에서 몇 g을 떠가지고 50g을 떠가지고 B랑 섞었대. 그럼 여기서 50g 뜨면 농도가 바뀌냐? 똑같잖아. 그치? 아니 라면을 국물을 떠먹으면 점점 짜지냐? 그러진 않잖아. 그치? 똑같잖아. 그럼 여기도 여기 50g을 뜬 거야. A에서 50g을 뜬 거지. 농도는 여전히 몇 퍼센트? 20%짜리. 그지? 이것을 B 그릇이랑 섞었대. B에는 원래 얼마 있었어? 소금물 200g에 30% 이렇게 섞었대. 그럼 섞으면 어떻게 되게? 몇 g이 될까? 250g이 되겠지. 농도는? 몰라. 구해야지 이제. 어떻게 구할 건데요? 소금의 양을 구해야지. 소금. 여기 녹아있는 소금이랑 여기 녹아있는 소금 더하면 여기 녹아있는 소금이랑 같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하지? 둘이 곱한 다음에 100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얼마냐? 10g 녹아있냐? 여기는 30 곱하기 200 나누기 100 하면 60g 녹아있는 거지. 그럼 섞었으니까 여기는 소금이 몇 g 녹아있는 거야? 70g이 녹아있는 거지. 그럼 여기 농도는 어떻게 구하면 돼? 농도는 소금물 분해 들어있는 소금의 양 곱하기 100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약분 이렇게 약분 이렇게. 아, 그래서 이렇게 섞으니까 여기가 28%가 됐던 거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할게. 섞은 다음 B 그릇에 소금은 50g. 이제 여기서 50g을 뜬 거지. 여기서 50g을 뜬 거야. 그지? 여기 50g. 그럼 여기 50g 뜨면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 50g은 농도가 얼마가 되는 거야? 28 이렇게. 그걸 어디에 섞었대? A랑 섞었대. 근데 A는 300이 아니야. 아까 얼마만큼 떴지? 50만큼 떴잖아, A에서. 그럼 A는 얼마 남아있는 거야? 250. 농도는 바뀌어, 안 바뀌어? 이렇게. 그래서 이거 둘이 섞었을 때 이제 A 그릇의 농도를 구하래. 그럼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둘이 곱한 다음에 100으로 나누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소금 50g이 녹아있는 거고, 여기는 둘이 곱한 다음에 100으로 나누니까 여기는 14. 그러면 둘이 더하면 얼마나 되는 거야? 64g이 되는 거지. 소금물은 얼마 됐을까? 둘이 더하니까. 뭐 구하래? 농도 구하래. 그럼 농도는 어떻게 구하지?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농도가 3분의 64%. 끝. 그 다음에 913번. 이거를 막 붙였대. 붙여가지고 둘레 길이가 240이 되는 거 찾으래. 그러니까 여기 길이, 이게 둘레잖아. 이게 둘레. 이거를 다 더하래. 이거를 이제 싹 다 더하라는 거지. 이렇게 싹 다 더해라, 이렇게. 그러면 이 길이를 빨간색을 진짜 구할 거야? 빨간색을 구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지? 파란색을 구한 다음에 이 파란색들을 구한 다음에 이 파란색들을 다 더한 다음에 뭘 빼면 되겠냐? 이 안에 있는 노란색을 빼버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가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보자. 그럼 몇 장을 붙여야 되냐 물어봤으니까 X장을 붙이면 그렇게 된다고 하자. 이렇게. 그럼 요거 한 장에 둘레가 얼마지? 하나가 한 변이 8cm니까 이거 둘레는 32cm죠. 근데 그걸 X장 붙였거든, 여기. 그럼 여기서 빼면 되겠지. 야, 근데 이거 두 장 붙였을 때 한 군데 겹치고 세 장 붙였을 때 두 군데 겹치잖아. 그럼 X장을 붙이면 몇 군데 겹칠까? X-1군데 겹치지 않을까? 그치? 자, 근데 얘는 얼마지? 한 변의 길이가 4cm인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둘레가 얼마냐? 16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계산했더니 얼마 되는 거 찾으래? 240 되는 거 찾으라는데, 이렇게. 16으로 나눠볼까? 그럼 16으로 나눠주면 여기 2는 2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이거 16으로 나누니까 18 되냐? 이렇게. 아닌데 16으로 나눠주면 240 16으로 나눠주면 80 15? 15 이렇게. 그러면 x 플러스 1이 15니까 14장. 914번은 시침하고 분침 이건데 자, 봐봐봐. 시침은 있잖아. 여기가 12시, 여기가 1시. 야, 그러면 이 각이 니네 몇 도인지 알겠어? 이 각이 몇 도인지 알겠냐? 전체가 360도잖아. 시계는 몇 칸으로 나누는 거지? 그럼 한 칸이 몇 도일까? 30도겠죠. 그래서 시침은 몇 분 동안? 60분 동안 30도 움직이죠. 시침은 60분 동안 이만큼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침은 1분 동안 몇 도 움직이냐면 60분 동안 30도를 움직이는 거라서 1분에 0.5도씩 움직이는 거예요. 시침은 1분에 몇 도 움직여? 0.5도 움직여. 근데 분침은 있잖아. 1분에 몇 도씩 움직이냐면 분침은 1시간, 즉 60분 동안 한 바퀴 돌지, 분침은. 그럼 60분 동안 360도를 움직이는 거잖아. 그럼 1분에는 몇 도 움직이는 거야? 6도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자, 이제 해볼게. 5시랑 6시 사이에, 그러니까 시계가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가 6시고 여기가 5시일 때, 원래 시간이 이렇게 5시가 됐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게 시침이 조금 움직이고, 분침도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시침하고 분침이 딱 일치하는 순간이 나오잖아. 시침하고 분침이 딱 겹쳐지는 순간이 나올 거 아니야? 그때가 얼마인지, 언제인지 찾으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그때가 X분이라고 하자. X분. 됐어? 그럼 X분 동안 시침은 몇 도 움직였다고?
시침은 1분에 몇 도 움직여? 그럼 x분에는 몇 도 움직였을까? 그러니까 요 조그만 게 0.5x인 거야. 무슨 말인지 돼? 근데 분침은 1분에 몇 도 움직여? 그럼 x분 동안 몇 도 움직였을까? 그럼 이게 6x인 거야. 뭔 말인지 돼? 그럼 둘이 몇 도 차이 나는지 보여? 이게 몇 도인지 알겠어? 12시부터 5시까지 5칸. 한 칸이 30도인데 5칸. 얘랑 얘랑의 차이가 150이잖아 지금. 아니 이게 6x고 이게 0.5x고 이게 150도니까 얘랑 얘랑의 차이가 이만큼이라고. 뭔 말인지 돼? 그래서 6x에서 뭐 뺀 게 0.5x 뺀 게 몇 도다? 끝. 그래서 5.5x가 150. 그래서 5.5로 나눠주면 이제 55분의 1500. 5로 나눠주면 11분의 300. 끝. 그래서 답은 5시 11분의 300분 이렇게. 11분의 300분이면 대략적으로 몇 분 정도 될까? 300 나누기 11 해주면 2 하면 22 하니까 27점 몇 분 되는 거야. 그러니까 5시 27점 몇 분에 이제 시침과 분침을 정확히 일치한다. 뭐 이런 말이야. 그만 이해 돼? 그럼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건데 너무 조금 계산이 많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너네한테 이제 빨리 푸는 걸 알려주는 거지. 자, 적어놓고 잊어버리면 이제 안 되겠죠. xc y분일 때 시침하고 분침이 이루는 각구하는 공식인데 절대값하고 30x 마이너스 5.5y 이게 답입니다. 끝. 그럼 방금 문제 다시 풀어볼게요. 방금 문제를 내가 다시 풀어볼게. 그러면 5시랑 6시 사이라 했으니까 몇 시 몇 분이라고 하면 될까? 5시 y분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5시랑 6시 사이니까. 그러면 시침하고 분침이 일치한단 말은 시침하고 분침이 이루는 각이 몇 도란 소리일까? 0도란 소리죠. 시침하고 분침이 이루는 각이 0도여야지 일직선이 일치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x가 지금 얼마라는 거야? 그럼 여기다 5 대입하니까 얼마야? 150 마이너스 5.5 y가 몇 도? 0도. 끝. 그럼 이게 0 되려면 이게 0이면 되지 않냐? 그럼 150이 5.5y면 되니까 y는 55분의 1500 11분의 300 아까랑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5시 11분의 300분 이렇게 풀면 됩니다. 2번 다음 풀어볼게요. 9시랑 몇 시 사이래? 그럼 몇 시 몇 분이라고 잡으면 되겠어? 9시 y분이라고 잡으면 되겠죠. 서로 반대 방향 일직선이래. 그러니까 시계가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가 9시고 여기가 10시인데 서로 반대 방향 일직선인 거니까 시침이 이 정도 있고 분침이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럼 서로 반대 방향 일직선이란 말은 둘이 몇 도 차이 나는 거야? 그럼 시침하고 분침 이루는 각이 몇 도? 180도 이거 찾는 거잖아. 근데 공식이 뭐였었지 아까? 30x 마이너스 5.5 y였었죠. 얘가 몇 도 되는 거 찾으래? 180 끝. 그럼 x에다 9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270 마이너스 5.5 y는 180 이렇게. 그러면 270 마이너스 5.5 y를 절대값을 했을 때 180이 되려면 이게 플러스 180이거나 마이너스 180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 됐죠? 그럼 먼저 첫 번째 거 풀어보면 이거 넘기고 이쪽으로 넘겨주면 180 여기다 더하면 얼마 되냐? 450 되죠. 얘가 얼마? 5.5 아니다 뭐라는 거야. 180 쪽 넘어가서 빼주면 얼마야? 90이지. 92 5.5y. 그럼 y는 얼마 되지? 55분의 900 5로 나눠주면 11분의 180 이게 답이야. 9시 11분의 180분. 선생님 왜 이건 안 되는데요? 왜 안 되는지 알려줄게. 봐봐봐. 왜 안 되냐면 계산 한번 해볼게. 180 여기로 넘어가잖아. 그럼 270이랑 마이너스 180이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게 플러스 180으로 바뀌잖아. 그럼 얘랑 더하면 얼마가 되지? 450이 되겠지. 그게 5.5y가 되잖아. 그럼 y는 얼마가 돼?
55분에 4,500이 되는 거지. 그럼 5로 나눠주잖아. 그러면 11분에 900이 되거든. 이거 60분 넘어가는 거 보여? 60분 넘어가면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게 답이 된다. 됐어요? 네, 여기까지 이제 하면 되고.